여기 묘한 분위기에 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창문 쪽에 앉은 여성이 비꼬고 어머니 지금 애기만 문제네요. 그러면 제가 그러자 마주보는 여성은 거세게 네가 내 방 안 들어주고 나도 네 방 안 받아주고 그럼 어떻게 해 나는. 이 둘 사이에 놓인 남자는 한숨을 쉬며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립니다. 며느리, 시어머니, 남편이자 아들, 이 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영화친구 김시선. 맛난 짜장을 좋아하고 파도 좋아하는 아이, 진지하게 고부 갈등을 겪는 이에게 상담을 해주는 남편. 그러니까 그게 뭐 옳지 않아서가 아니고 정말 많은 문제가 생겨. 그런 식으로. 둘과 함께 사는 여성 진영은 지금 아내이자 엄마입니다. 그리고 야무지게 담그고 아이들에게는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는 여성 경숙에게 진영은 하나뿐인 며느리입니다. 서로에게 하나뿐이지만 추석 때 안 갔어요. 완벽한 추석을 보냈죠. 너무 좋아요. 며느리는 추석을 즐겁게 보냈고 동네 아줌마들이 왜 손주는 안 와요? 어째요 저쯤. 걔네들 오다가 사고 났어요. 사고 나서 오란 얘기 안 해요. 저기다가는 왜 외국 갔다 그러고 이 말 저 말하고. 시어머니는 서러워서 웁니다. 이런 고부 갈등은 곧바로 부부싸움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정말 이 문제는 어머니가 나한테 싸운 거는 거야. 진짜 이건 기싸움하는 거야 나랑. 뒷싸움에 참여하지 마. 싫어. 싫어. 나 그건 진짜 장난 아니다. 오직하면 아이가 부모를 말리지만 소용없습니다. 지금은 이러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부도 다른 부부들처럼 풋풋하게 시작했습니다. 진영은 어쩌다 보니 이 남자의 고추 얘기가 재밌었고 맨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맨날 그렇게 자기 고추 얘기를 한다?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바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줄이 떴어. 두 개의 줄이? 응, 2개의 줄이 떴어. 그렇게 조금 이르지만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는 진영과 남편. 네, 매사합니다. 예상치 못했지만 귀여운 아이도 생깁니다. 그리고 남들처럼 아이도 낳았다. 흥이 많은 자유로운 아내 진영. 이것이 바로 행복일까? 행복했지만 근데 결정적으로는 뭐였냐면 그 할아버지 제사에 와서 응? 작은 행동들로 사소한 오해가 쌓이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크게 다투게 됩니다. 아이스커피는 사다가 입에다 쭉쭉 빨면서 엄마 얼굴 쳐다보지도 않아. 입장 차이는 감정 싸움으로 이어지고 결국 고부 갈등이 터집니다. 그래서 내가 너 어디다 대고 그러냐. 내려서 인사해라. 응? 애를 이렇게 뺏어가는 게 있냐 그랬더니 내려서 이세요. 더 큰 문제는 갈등을 해결해야 할 남편은 오히려 화를 찔리서 내버렸죠. 왔더니 의자를 갖다 발 뻥 차면서 너 그러고 갔잖아. 에휴, 며느리 뭐라 그럴 거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랬다. 며느리 뭐라 그럴 거 없어. 자식이 구멍 나는데 뭘 며느리야? 결국 국제 6자 회담만큼 중요한 3자 회담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갈등의 골은 이미 깊어진 상황. 며느리는 화가 났고 시어머니는 상대하기가 싫습니다. 난 너랑 나랑 안 섞여도 나는 혜준이만 보면 돼. 3자 회담 자리를 만들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남편, 남편. 한숨만 쌓여가는 그 순간 저는 그게 싫다고요. 제가 싫으면 제 아들 못 본다고요. 그래 알았다. 됐다. 시어머니는 회담장을 빠져나가고 협상은 결렬됩니다. 협상은 결렬되었다. 이거 누구야? 진영이구나. 며느리 진영은 며느리라는 명찰을 떼고 이제 진영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아내 김진영은 시부모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명절에도 가지 않았다. 시댁에 2번 다시 찾아가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서럽게 울고 갈등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한테 뭐라 그러지도 마 당신도. 응? 내가 시부모한테 잘못해서 뭐를 했어. 시아버지라고 해서 남편이라고 해서 이 문제에서 논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왜 몰랐을까요? 며느리는 전화 한 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며느리와 손자 없는 생일을 맞이한 시아버지. 딱히 선물 살 형편이 못된 아들은 아버지에게 꽃을 달아드립니다. 아버지 표정이 뭔가 씁쓸하네요. 그렇게 이 가족은 손자를 중심으로 둘로 갈라집니다. 아들만 보내는 엄마 진영.
손자를 따로 만나는 할머니 경숙. 우리에겐 비무장지대가 있었다. 본의 아니게 손자는 어느 누구도 공격하지 않는 비무장지대가 됩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고 계절도 바뀌지만 갈등은 그대로 있습니다. 해결하지도 못하겠고 스트레스만 쌓이는 고부 갈등이라는 불행. 아주 전형적인 고부 갈등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이 불행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고통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때 남편은 좋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걸 찍자. 그래서 돈이라도 벌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독립영화판 사랑과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침 그가 하는 일은 영상을 찍는 거였죠. 광고도 찍고 학생도 가르치고 다양한 행사를 찍습니다. 나는 영상을 만들어주고 돈을 번다. 그래서 남편이자 감독은 이 이야기를 영화를 통해 팔기로 합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나의 불행을 팔아먹기 시작했다. 1,000만 원을 지원받은 감독은 그 돈으로 영화도 찍으며 이 고통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갈등이 영화로 승화될 수는 없었죠. 왜냐면 이건 현실이니까요. 오빠 그러면 혜준이 데리고 갔다 와요. 잠시 집에 다녀온다는 것이 밤이 되고 진영은 집에 혼자 남게 됩니다. 그럼 뭔데? 공무들하고 다 이렇게 해서 짬뽕을 시켜버리는데 어떡해. 알았어. 정말 이번엔 뭔가 다를까 했네. 나는 또 진짜 내가 미쳤지. 등신이 진짜.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이 갈등이 밤을 깨우고 남편도 울고 아내도 울고 고양이는 숨게 되는 이 기가 막힌 실화 고부 갈등 스토리.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남편이자 감독은 영화를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영화 속 남편이 대놓고 팔아먹으려고 만든 오늘의 영화는 B급 며느리입니다. 보다시피 사랑과 전쟁 실화판인데요. 전혀 이미지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최대한 솔직하게 담아낸 것이 이 영화의 특이점입니다. 이들은 고부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농업용어 사전에 따르면 고부 갈등 뜻은 이렇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서로 상치되는 가정 내의 위치와 견해 및 이해의 차이로 인해 일어나는 충돌. 아마도 이런 용어가 농업용어 사전에 들어간 것은 과거 한국이 농업을 중시하는 환경 속에서 발전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남편 집으로 시집을 와서 시집살이를 하며 생긴 시어머니와 충돌이 고부 갈등이기 때문이죠. 한 집에서 살며 시부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낸 옛 모습을 생각해보면 갈등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할 정도이긴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같은 공간에서 살다 보면 당연히 싸우기 마련이죠. 어쨌든 그렇게 시작된 고부 갈등의 역사는 시대가 발전하면서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죽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죽어야 될 텐데 죽지도 않아요, 이런 문화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시어머니가 잘못한 건지 며느리가 이상한 건지 책임 추궁에만 초점을 맞췄는데요. 해결보다는 그게 쉬우니까요. 이 영화가 흥미로운 것은 그러한 방향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겁니다. 이 영화는 고부 갈등의 원인을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바보처럼 답답한 감독 자신을 통해 남편의 존재를 부각시키죠. 그러니까 영상만 봐서는 누구의 잘못이라 단정짓기 힘듭니다. 책임 소재를 가릴 방법이 없으니 관객은 자연스럽게 누구 한 명을 욕하기보다는 고부 갈등이라는 현상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현상 자체를 보여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영화의 단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누구 한 명의 노력이나 양보로 고부 갈등을 해결했다면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구조를 그대로 바라보긴 힘들었을 겁니다. 구조 자체에도 문제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관계를 가장 솔직하게 담으려고 노력한 영화 B급 며느리. 오늘 밤 이 영화 어떠세요? 저는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 난 이 다음에 내 위인전을 만들고 말 거야. 내가 불의에 저항하지 않은 여자 위인으로 내가 남겠지. 영화 친구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을 클릭해주세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종 모양이 이렇게 변하셨나요?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게요.